아는 것이 힘이다.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과학적이죠. 인류의 역사, 문명, 과학과 철학.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온시 불교는 찾을 수 없는가? 르네상스와 근대를 이룩하는 근본이 되는 사상들이 전부 다 불교에서 나왔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에? 아니 뭐 그 말이 뭐가 어렵다고 다 알고 있는 말 아니야?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의 뜻을 알고 있을까요? 아는 것은 힘이다와 같이 문장이 하나로 딱 압축되어 있는 말 혹은 단어 이런 것들은 가끔 이 말의 원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그 단어가 나온 시기, 그 문장이 나온 역사적 상황, 그 문장이 있는 장소, 앞뒤의 문맥, 누가 말했냐, 왜 말했냐 라는 것들이 생략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단어만 회자되니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이 문장이 생기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안다는 것일까요?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는 것이 힘이다. 의 원래 뜻에 가까운 문장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은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원인을 모른 채로는 어떤 결과도 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연을 지배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자연계가 작동하는 데에는 항상 뭔가 원인이 있다. 그것이 법칙이다. 자, 이렇게 이제 문장을 우리가 확인하니까 뭔가 확 다르죠?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랑 베이컨이 주장하는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 법칙을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연 법칙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안다는 것입니까? 원인과 결과, 즉 어떤 결과가 벌어진 데는 무슨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 과정을, 원인을 이해를 해야 자연을 지배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이. 자연 법칙을 발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것을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히 버리면 사실 불교의 연기법과 일맥상통합니다. 불교의 연기법, 불교에서는 연기법이라고 부처님이 아주 중요시한 법칙이 있으며 이 연기법은 현대 불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서로가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근본 원칙입니다. 이 연기법의 첫 번째 원칙,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연기법에는 첫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저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것이 일어나야 저것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거 사이에는 연관이 있죠. 이거를 이제 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 원인, 결과, 저것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인연과 원인과 결과가 연관이 있다. 인연과의 과를 빼면 어떻게 합니까? 인연이다. 인연이 여기서 나왔어요. 당신과 내가 만난 것도 인연이다. 당신과 내가 만난 결과는 인연, 원인이 있을 것이다. 연관된 무엇인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당신과 내가 만난 것이다.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다. 옷깃이 바위에 스치기만 해도 인연이다. 원인이 있다. 지금의 결과는 그와 같은 원인이 있다. 인연을 소중히 한다. 이 불교의 가장 기본 가르침인 인연은 바로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와 동의어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 원인을 알아야 된다. 자연법칙뿐만 아니라 불교에서는 인연과의 내용을 어디에다가 이용합니까? 자신의 마음을, 내적 정신세계를 탐구하는 데도 이용합니다.
연기법을 이용해서 원인과 결과, 내가 고통스럽다. 내 고통이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하면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대단히 과학적이죠. 예, 프랜시스 베이컨의 아는 것이 힘이다 와 함께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으며 이것을 이제 앞으로 꾸준하게 우리 이 영상들에 대해서 기본 법칙이 됩니다. 왜 아플까?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무엇일까? 원인이 있을 것이야. 왜? 질문을 가지는 것이 불교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받아보는 불교 두 번째 시즌에서는요,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찾아가는 장대한 여정이 될 겁니다.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 즉,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원시 불교. 이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찾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인류의 역사, 문명, 과학과 철학, 그리고 유명 인사들의 행적과 그들의 말, 업적들을 살펴보면서 재밌게 어떻게 이것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또한 반대로 불교가 인류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사실 이거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이 불교에 대한 자부심 어마어마하게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몰랐거든요. 이 정도로 너무나 극심하게 미친 영향력이 있었을 줄 저도 몰랐습니다. 이 영상을 시작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의문 때문이에요. 하나는 원시 불교란 과연 찾을 수 없는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가? 시연 스님이라고 조계종 스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대승은 끝났다. 이분은 상자부 불교의 입장에서 책의 내용이 집필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의 내용은, 그 책의 두꺼운 책의 내용은 주로 대승불교를 비판하는 내용이며 그 비판의 근원을 상자부 불교의 경전들에서 찾고 있습니다. 대승불교 중에 마지막에는 조금 가나선 쪽은 괜찮지 않나 라는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데, 전반적으로 대승불교의 거의 대부분을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일리 있는데, 또 반대로 이제 반대편 입장도 한번 들어볼 필요 있잖아요. 작년 8월경에, 21년 8월경에 저는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인터넷 유튜브에는 유명한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교리천재라고 자칭하시는 자현 스님이 초기 불교 특강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남방부 불교는 초기 불교가 아니다 라고 질문으로 끝나는 영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초기 불교라고 주장하고 있는 남방부 불교도 원시 불교와 초기 불교라고 하기에는 힘들다. 시간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며 실제로 글로 쓰기 시작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쓰기 시작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자부 불교도 많은 변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담겨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승 직설이 아니고 비불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한 가지 한거입니다. 또한 대승불교는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원래 뜻을 따르고자 이렇게 계속 변화해왔다. 스스로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비판하고 새로 원래 가르침을 따라가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해서 인류가 이걸 불교를 발전시켜 왔다라는 입장이세요. 즉 대승불교는 직설은 아니지만 불설이며 그 방법론이나 수행 방법은 상당히 발전해왔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라는 식의 어떤 대승불교를 비유하는 입장이 이 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두 분의 말씀은 각각 옳은 면이 있어요. 대승불교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고 상자불교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각각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원시 불교는 찾을 수 없는가?
과연 원시불교는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을 것인가? 저는 그래서 진정한 원시불교는 무엇인가를 찾고 싶어서 그 의문을 가지고 열심히 문을 뒤지고 해석을 하고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런 찾는 과정이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약 1년간을 저희 부산에 있는 화명도서관에 계속 가면서 수많은 문헌들을 접합니다. 이제 신화, 철학, 과학, 종교 시작해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찾아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것인가 찾아가는데 이 굉장히 좀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철학자의 말을 듣거나 어떤 과학자의 말을 듣거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이거 불교 아니야? 아니 이상하네. 불교 부처님 가르침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이와 같은 기시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확인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 또한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따로 생긴 거구나. 이거 원래 옳은 말은 각자 따로 발견해도 옳은 말을 하는구나. 부처님 말씀 역시 옳다라는 수준으로 자꾸 멈추다가 이게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이거 과연 부처님의 영향력이 없었을까? 불교의 영향력이 과연 진짜 없었을까? 이렇게 유사한데. 그래서 이제 또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시불교의 연구와 함께 이것이 병행되어서 가다가 최종적으로 원시불교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한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바로 고대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고대 그리스 철학의 일부 철학파, 주요 철학파들, 특히 서양 근대를 이룩하는 르네상스와 근대를 이룩하는 근본이 되는 사상들이 전부 다 불교에서 나왔다. 불교 철학이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이다.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을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의 부파불교이다. 고대 그리스 부파불교가 고대 그리스 철학이다. 너무 과격한가요? 저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이와 같은 영향력을 너무나 무시하는 측이 현재의 주류입니다. 불교학자, 종교학자. 특히 카렌 암스트롱이라는 분은 이제 추계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하게 각각 일어났다. 그러니까 서로의 영향력을 이야기를 안 하니까 각각 일어났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는 겁니다. 아니다. 이것은 영향을 주고받은 것이다. 서로 연관되어 있다. 영향 안에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아서 이룩한 인류 문명의 자산이다. 자, 이와 같은 제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철학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들 속에 이와 같은 재미난 이야기를 함께 포함하고 있으니까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